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장 에너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와 일 에너지 정리를 통해서 운동 에너지라는 양을 도입하고요.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를 이야기할 텐데, 먼저 중력 위치 에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용수철 위치 에너지 혹은 탄성 위치 에너지라고 불리는 양에 대해서도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개 그리고 에너지 보존에 대해서 할 텐데, 여기서 에너지 보존은 우리가 일반적인 에너지 보존은 너무 범위가 넓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일률을 공부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하는 힘이 한 일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에 힘이 가해져서 개가 움직였을 때 힘이 개에 대해서 일을 했다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개가 움직이지 않았다면 아무리 힘을 줬어도 일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식으로 나타내 보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다시피 힘이 가해져서 이렇게 명백하게 변이가 있어야만 이 힘이 요만큼의 일을 했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이건 스칼라량이고요. 그 다음에 자, 어떤 힘이 물체의 위치를 바꾸지 못했다면 물체의 한 일은 없다. 즉 델타 X가 0이면 당연히 일은 0이 되겠죠. 근데 또한 그림에서 보다시피 힘은 위쪽으로 가해졌는데, 내가 지금 바게트를 들고 있죠. 근데 수평 방향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둘 사이의 각도가 수직이죠. 이런 경우에도 그 힘이 한 일은 0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일의 단위를 보시면은 주울인데요. 여기서 공식에서 보시면 힘 곱하기 변이죠, 그죠? 그래서 뉴턴 미터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토크라는 단위, 물리량의 단위도 뉴턴 미터를 쓸 거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뉴턴 미터는 일에 대해서는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만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뉴턴이라는 게 또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 제곱이죠. 거기다가 미터를 곱했으니까 킬로그램 미터 제곱 퍼 세컨 제곱이라는 단위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요 단위를 가만히 보시면은 질량 곱하기 속도의 제곱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지금 일반적으로 힘이 이렇게 가해졌을 때 변이가 이런 방향입니다. 그래서 두 벡터의 방향이 이렇게 일치하지 않을 때는 변이의 방향과 나란한 힘의 성분이 바로 뭔가요? F 코사인 세타죠. 그죠? 그래서 요 F 코사인 세타만큼만 일에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은 F 코사인 세타 곱하기 델타 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식이 되겠죠. 그럼 요 식에 의하면은 세타가 만약에 90도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세타가 90도라는 건 힘이 이런 방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봤듯이 델타 X랑 즉 변이랑 90도 방향일 때 코사인 90은 0이 되기 때문에 그 힘은 일은 0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예제를 한번 볼까요? 에스키모인이 연어를 실은 썰매를 끌고 있습니다. 썰매와 연어의 전체 질량은 50kg이고 에스키모가 줄을 통해서 썰매에 120N의 힘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힘의 크기가 120N이죠. 자, 줄이 지면과 먼저 수평을 이루어서 5m를 끌었다면 얼마의 일을 하였는가 했습니다. 그래서 일은 힘 곱하기 변이, 근데 둘 사이 각도가 0도죠. 그죠? 그래서 힘 120N 곱하기 5m, 그래서 600줄 혹은 6 곱하기 10의 2성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똑같은 거리 5m를 지면과 30도의 각도로 끌었다면 얼마의 일을 하였는가? 그래서 힘은 똑같이 줬겠죠. 그러면은 자, 아까 봤지만은 F 코사인 세타만큼만 일에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2 곱하기 10의 2성 곱하기 코사인 30도 곱하기 5m 그래서 계산하면 520줄 혹은 5.2 곱하기 10의 2성 줄만큼의 일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힘을 주어서 끌어당기느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제 방금 전에는 마찰을 무시를 했지만은 실제 이렇게 마찰이 없이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줄을 잡고 끌려고 그래도 줄을 잡는데 마찰이 필요하고, 그죠? 그래서 지난 시간, 그러니까 4장에서 마지막 부분에 봤지만은 마찰이라는 게 없으면 우리가 걷지도 못하고 사실 일상생활 자체를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죠? 근데 이제 마찰이 또 있으면은 마찰 때문에 에너지가 손실이 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 에너지로 손실이 된다든가 아니면은 소리 에너지로 손실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봤던 썰매 문제를 마찰이 개입되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50kg의 썰매와 가 있는데, 자, 썰매와 눈 사이에 운동 마찰 계수가 0.2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힘 120N의 힘으로 5m를 끌 때 마찰이 썰매의 한 일과 알짜 일을 구하여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지금 마찰을 구하기 위해서 수직 항력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힘의 알짜 힘의 Y 성분을 보면은 Y 성분은 알짜 힘은 0입니다. 그죠? 그렇지만은 수직 항력 있고 mg 있으니까 썰매가 있을 때, 자, 여기 이게 mg, 그죠? mg, 그리고 얘가 수직 항력인데 둘이 이제 평형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수직 항력 이퀄 mg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수평으로 끌 때요. 그래서 마찰이 한 일은, 자, 마찰력 곱하기 델타 x. 근데 요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 있습니다. 요거 어디서 왔을까요? 코사인 세타가 어디론가 가 있죠. 그죠? 왜냐하면은, 자, 힘은 이 방향으로 끌지만은 마찰은 지금 어느 방향인가요? 이 방향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끌려가는 델타 x의 방향이 이 방향이고, 이게 지금 델타 x라면은 마찰의 방향은 반대 방향이죠. 그래서 둘 사이의 각도가 180도입니다. 코사인 180도는 마이너스 1. 그래서 요 마이너스 1의 의미는 코사인 180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fk는 μkn이죠. 그거 곱하기 델타 x. 그래서 구하면은 마찰에 의한 일은 마이너스입니다. 이 말은 에너지가 손실이 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음의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그래서 알짜 힘이 한 일. 알짜 힘은 뭔가요? 지금 마찰력이 있고, 그리고 여기 120N의 에스키모가 끄는 힘이 있죠. 그래서 이 힘이 한 일과 이 힘이 한 일을 다 더하면, 그래서 에스키모가 끄는 힘과 마찰에 의한 일, 그리고 수직 항력이 하는 일, 중력이 하는 일. 그렇지만 수직 항력, 중력은 둘 다 일이 0입니다. 왜? 변위와 수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방금 구했죠? 600줄 빼기 490줄 해서 알짜 힘이 한 일은 110줄 혹은 1.1 곱하기 10의 2성 줄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요거를 갖다가 혹시 작용한 힘이 30도로 작용할 때 앞에 계산을 다시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자, 썰매가 이렇게 있을 때 지금 120N을 요런 식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30도 방향으로. 그러면 지금 수직 방향 Y 성분의 식이 조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수직 항력이 있고, 요 수직 항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력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120N 이 힘의 성분 중에서 Y 성분이 있죠. 물론 X 성분도 있지만은. 그래서 요
요거랑 요거랑 둘이 합해서 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n 빼기 mg 더하기 f 사인 세타가 0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n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직 항력이 달라졌기 때문에 마찰력도 달라지겠죠. 그래서 아까 구했지만은 자 마찰력 fk 델타 x 자 뮤 k n인데 n이 아까와 다릅니다. 그죠? n이 아까는 mg였지만 지금은 mg보다 작기 때문에 마찰력이 조금 줄어들었고 마찰에 의해 손실된 에너지도 조금 줄어들겠죠. 그래서 숫자를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보면은 마이너스 4.3 곱하기 10의 2성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R자 힘이 한 일은 보면은 자 에스키모가 끄는 힘이 하는 일도 역시 처음 수평으로 할 때만 다르죠. 그죠? 그래서 앞에 예제에서 B번 그래서 520줄을 했고요. 그래서 손실되는 것 마찰에 의해 손실되는 건 430줄. 그래서 90줄의 R자 힘이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여기 아까 수평으로 끌 때는 110줄이었죠. 그죠? 그래서 둘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넘어가서 운동 에너지와 일 에너지 정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지금 이제 아까 일반적인 힘이 하는 일을 생각했는데 R자 힘이 하는 일을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턴의 제2법칙을 아마 기억을 하고 있을 텐데요. 자 여러분들 R자 힘이 하는 일은 R자 요걸 더블 R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R자 힘이 한 일입니다. 근데 R자 힘 이꼴 뭔가요? MA죠. 자 F는 MA에서 F는 R자 힘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만이 MA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무 힘이나 다 MA가 되는 것이 아니라 R자 힘만 MA가 된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도 강조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하고 그래서 F 이꼴 MA. 근데 우리가 2장에서 이런 식을 등가속도 운동식에서 이런 것들이 나온 걸 배웠죠. 그죠? 그래서 이 식을 조금 바꿔 쓰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고 A 델타 X 대신에 이 부분을 대입을 하면 자 R자 힘에 의한 일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괄호를 풀어서 쓰면 어떻게 되나요? R자 힘이 한 일은 2분의 1 mv 제곱 빼기 2분의 1 mv 제로 제곱.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도의 제곱이 바뀌는 거죠. R자 힘이 일을 했을 때. 그죠? 그래서 R자 힘이 질량 m인 입자에 한 일은 뭐랑 같다? 2분의 1 mv 제곱이라는 양 어떤 물리량이 있을 때 그거의 처음 값과 나중 값의 차이와 같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 에너지라는 양을 정의를 합니다. 어떻게요?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속도의 제곱. 그래서 2분의 1 mv 제곱을 운동 에너지라고 정의를 하는 거죠. 얘도 역시 스칼라이고 단위는 에너지와 일과 같은 줄입니다. 자, 그래서 R자 힘이 하는 일은 뭐와 같다? 운동 에너지의 변화와 같다. 델타가 뭐라 그랬죠? 변화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뭐 차이. 그래서 운동 에너지를 KE 여기서 KE라고 썼어야 되는데요. KE는 2분의 1 mv 제곱이고 그래서 나중 운동 에너지 빼기 처음 운동 에너지와 같다. 이것이 바로 일 에너지 정리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로 표현을 하자면 물체의 한 R자 1은 물체의 운동 에너지 변화와 같다. 그리고 여기서 운동 에너지 변화는 전적으로 물체의 속력 변화에 기인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R자 힘이 한 일이 혹시라도 0이라면 즉 운동 에너지가 변화하지 않았다면 R자 힘이 0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가속도가 0이기 때문에요. 속도의 변화가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걸 자 운동하는 망치가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던 운동 에너지가 망치를 땅 두드리는 순간 망치가 못을 두드리는 순간 못이 이렇게 박히죠. 그죠? 그래서 못이 박힐 때 어떤 힘을 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F 곱하기 델타 X만큼의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일이 어디서 왔느냐? 얘가 가지고 있던 운동 에너지의 일부겠죠. 운동 에너지 일부가 바뀝니다. 그래서 전부 다 가진 않고요. 왜냐하면 소리 에너지라든가 열 에너지로 손실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손실된 에너지가 혹시라도 없다면 모든 운동 에너지가 이 못을 박는데 쓰이겠죠. 자, 일 에너지 정리. 자, 여기 일 운동 에너지라고 했는데 사실은 운동이라는 말은 빼야 됩니다. 일 에너지 정리입니다. 일 에너지 정리에서 델타 KE는 처음과 나중 위치에서의 속력에만 관계하고 두 점 사이의 구체적인 경로와는 무관하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자, 예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충돌에 관한 해석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35m/s의 속력으로 움직이는 질량이 1 곱하기 10의 3성 즉 1000kg이죠. 자동차의 운전자가 정체로 인하여 정지해 있던 앞차, 그러니까 여기 앞차죠. 불상한 앞차. 그래서 얘가 얼마의 속력으로 35m/s의 속력으로 달려와서 앞차를 보고서는 이제 급정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동이 걸리면서 일정한 마찰력 이 작용을 하고 그게 얼마냐면 8000N 이 자동차에 지금 작용을 합니다. 이 마찰력이 작용을 하죠.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겠죠. 자, 이때 공기 저항을 무시한다면은 자, 다른 자동차와 충돌을 피하기 위한 최소 거리는 얼마인가 라는 문제를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물론 이제 우리가 4장에서 배웠던 걸 이용해서 질량이 있고 알짜 힘이 있기 때문에 F는 ma식을 써서도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 에너지 정리를 배웠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자, 알짜 힘이 한 일은 뭐와 같다 그랬습니까? 운동 에너지의 변화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초기 속도죠. 그죠? 35m/s고 자, 이게 나중 속도는 얼마겠습니까? 정지하기 때문에 얘는 0이 됩니다. 그래서 자, 알짜 힘이 하는 일은 알짜 힘은 지금 마찰력밖에 없죠. 그래서 마이너스 fk 델타 x가 되고 자, 나중 운동 에너지는 0입니다. 정지했으니까. 그리고 이건 처음 운동 에너지. 그래서 요거 그대로 쓰면 되겠죠. 지금 fk 주어졌죠. 얼마? 8000N. 그 다음에 질량 주어졌습니다. m. 그 다음에 35m/s. 그러면은 미지수가 델타 x 밖에 남지 않죠. 그래서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면 델타 x는 76.6m입니다. 그래서 76.6m 이전에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면 가서 충돌하겠죠. 그래서 B번 문제를 보면 자, 앞차의 거리가 처음에 30m라면 필연적으로 충돌하겠네요. 그죠? 그럼 충돌할 때 속력은 얼마인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자, 알짜 힘이 하는 일은 마찰력이 하는 일이고 그것은 결국 뭐랑 같다? 운동 에너지의 변화와 같다 그랬습니다. 자, 정지하지 못하죠. 충돌합니다. 얼마의 속도로? 자, 이 속도로 충돌을 하게 됩니다. 이걸 갖다가 지금 구하라는 거죠. 델타 x는 얼마요? 지금은 30m입니다. 그죠? 30m 갔을 때. 그래서 지금 미지수 요거 하나고 나머지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b제곱식이 나오겠죠. b제곱 bf 제곱은 bi 제곱 빼기 n분의 2 f 델타 x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숫자 집어넣어서 하면은 bf의 제곱이 745m 제곱 per 세크 제곱입니다. 자, 속도의 제곱을 지금 구한 거죠. 이게 최종적인 답이 아닙니다. 여기다 루트를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구하면은 속도는 27.3m/s의 속도로 가서 꽝 충돌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마찰력 같은 것도 나왔고요. 그 중력 같은 것도 있고 그런데 자, 보존력하고 비보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력 같은 것은 보존력이라 그러는데, 왜냐하면 중력이 물체의 한 일은 연직으로 떨어지거나 경사면으로 떨어지거나 미끄러지거나 관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물체의 고도 변화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이빙을 해서 이렇게 내려오거나 미끄럼틀을 타고 이렇게 내려오거나 어쨌든 고도 변화에만 관계가 되는데, 이런 거는 이제 보존력이라고 그러고, 근데 여기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온 미끄럼틀에 마찰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마찰에 의해 소모된 에너지는 물체가 미끄러지는 거리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미끄럼틀이 이렇게 되어 있느냐 혹은 이렇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는 미끄럼틀이 마찰이 더 오래 작용을 하고, 그래서 에너지 소모가 이제 더 크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지금 보존력과 비보존력이 차이가 있는데, 자, 가장 결정적으로 차이가 뭐냐 하면은 두 점 사이에 어떤 물체를 이동시키는 동안에 힘이 한 일이 어떤 경로를 따라가더라도 똑같다면 그 힘은 보존력이다. 그러니까 중력처럼. 근데 마찰력은 그렇지 않죠. 그런 것들은 비보존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존력은 이따가 조금 이따 보겠지만은 중력이라든가 용수철에 의한 힘 같은 것들은 다 보존력입니다. 그 반면에 마찰 같은 것들은 비보존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알짜힘 했는데, 알짜힘이 한 일 중에서 알짜힘을 이루는 구성요소에 보면은 보존력도 있을 것이고 비보존력도 있겠죠. 그래서 비보존력이 한 일을 WNC, 여기서 NC는 Non-Conservative Force, 비보존력의 약자고요. 여기서 WC에서 C는 Conservative, 보존력, Conservative Force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비보존력이 한 일 더하기 보존력이 한 일 이꼴 뭐라고요? 운동 에너지의 변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따 보겠지만은 이 보존력이 한 일은 위치 에너지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존력이 한 일은 우리가 위치 에너지로 나타낼 수 있는데, 위치 에너지는 경로의 시작점과 끝점의 위치에만 의존하고 경로 자체와는 무관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중력 위치 에너지를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어떤 선반 위에 있는 벽돌이 놓여 있다고 치면은 이 일을 할 수 있는 잠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반 위에 있다가 떨어지면서 못을 박는다든가 아니면 누군가의 머리를 깬다든가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잠재적인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위치 에너지는 벽돌 그 자체가 아니라 벽돌과 지구로 이루어진 개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라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벽돌이 지구가 없이 벽돌만 있다면은 벽돌이 아래로 떨어질 리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벽돌을 아래로 움직이게 하는 힘이 사실은 지구에서 오기 때문에 지구와 벽돌로 이루어진 개가 가지는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 개 전체의 성질이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상기를 하시고요. 자, 중력이 한 일과 위치 에너지를 보면, 자, 중력은 아까도 말했지만 보존력입니다. 그래서 보존력에 대해서는 위치 에너지 함수라고 하는 특별한 표현식을 얻을 수 있는데, 그걸 이제 한번 볼 텐데, 자, 보시면은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은 지금 책이 지금 위에 있다가 밑으로 이렇게 델타 Y만큼 떨어지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때 중력이 하는 일은 어떻게 되나요? 중력이 하는 일은 요 델타 Y 곱하기 mg가 되겠죠, 그죠? mg 곱하기 델타 Y입니다. 그래서 중력이 하는 일은 mgyi 빼기 mgyf죠. 그런데 우리가 mgy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통상 위치 에너지로 정의되는 것이죠, 그죠? 그럼 이게 처음 위치 에너지고 이게 나중 위치 에너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mgyf 빼기 mgyi의 이 바로 중력이 한 일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시 쓰면, 자, 지금 이건 아까 나왔던 식인데요. 자, 중력이 한 일을 보면은 이거는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mgyf 빼기 mgyi. 그래서 요 항을, 요 변을 저쪽으로 옮기면은, 자, 비보존력이 한 일은 뭐랑 같다? 운동 에너지의 차이, 이게 뭐예요?
KE를 그냥 생략하고 쓸게요. 자, 나중 운동 에너지 빼기 처음 운동 에너지죠. 그럼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나중 위치 에너지고 이게 처음 위치 에너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냥 P라고 할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중력 위치 에너지라는 것을 우리가 mgy로 정의를 하면 지금 자, R자 힘이 아니라 더 이상 비보전적인 일은 뭐와 같다 하면 운동 에너지의 차이와 위치 에너지의 차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거 자꾸 반복이 되는데 자, 중력이 한 일은 위치 에너지 변화의 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델타 식으로 쓰면은 델타 P E랑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마이너스 부호를 잘 생각하시고요. 자, 그래서 한번 문제를 보기 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자, 여기 이게 원래 2일 에너지 정리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R자 힘이 하는 일은 뭐랑 같다? 운동 에너지 변화와 같다. 인데 R자 힘 중에는 중력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비보전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중력이 하는 일은 여기 보다시피 아이고 여기 나와 있죠. 중력이 제가 썼죠. 마이너스 델타 P랑 같다. 그래서 요거를 이쪽으로 이항을 시켜 놓고 나면은 요 식이 나오게 됩니다. 요 식. 그래서 운동 에너지의 차이 더하기 위치 에너지의 차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요거 조금 이따가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 보존할 때 써먹을 거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전에 먼저 문제를 한번 보면서 우리가 개념을 다시 잡도록 해봅시다. 자, 그림에 질량 60kg인 스키 선수가 꼭대기에 있는데 처음 위치 A에 있을 때는 위치 B보다 10m 높은 위치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때 자, 중력 위치 에너지가 0인 기준 위치를 B로, 그래서 여기서 중력 위치 에너지가 0이라고 잡고 스키 선수가 A와 B에 있을 때 중력 위치 에너지를 구하여라. 마지막으로 스키 선수가 A에서 B로 내려가는 동안 스키 선수 지구계의 위치 에너지 변화를 계산하라 했습니다. 자, 지금 10m 높은 데 있죠.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가 어떤가요? mgy인데 여기서 지금 10m를 썼습니다. 그죠? 그래서 5.88 곱하기 10의 삼성줄이죠. 그 다음에 A에서 B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A가 처음 위치고 B가 나중 위치죠. 그래서 나중 위치 에너지 빼기 처음 위치 에너지 하면 자, 나중 위치 에너지 빼기 처음 위치 에너지. 근데 나중 위치 에너지가 0이고 처음 위치 에너지가 5.88 곱하기 10의 삼성입니다. 그래서 0 빼기 5.88 곱하기 10의 삼성줄 하면 마이너스 5.88 곱하기 10의 삼성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높은 데 있다가 낮은 데로 내려갔으니까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겠죠. 자, 그 다음에 B번에서 기준 위치를 A로, 즉 A일 때를 여기서 위치 에너지를 0이라고 잡아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똑같은 문제인데 자, PF 나중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mgyf인데 yf가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10m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여기를 원점으로 잡았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간 건 마이너스 10m죠. 그래서 마이너스 5.88 곱하기 10의 삼성 줄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 차이를 구해볼까요? A점과 A점에서 B점으로 갈 때 차이. 자, 나중 위치 에너지가 마이너스 5.88 곱하기 10의 삼성. 그 다음에 처음 위치 에너지는 0이죠. 거기가 기준점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5.88 곱하기 10의 삼성줄입니다. 자, A 문제에서 봤던 거랑 B 문제에서 본 거랑 지금 어떤가요? 둘이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준점을 사실은 어디 잡느냐에 따라서 위치 에너지의 절대 값은 달라지지만은 위치 에너지 두 점 사이 위치 에너지 차이는 내가 기준점을 어디에 잡느냐에 따라서 바뀌지 않는 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C에서 또 기준 위치를 B보다 2m 높은 곳에, 그러니까 여기 정도를 기준 위치로 정하고 똑같이 문제를 풀어보자 했습니다. 그래서 자, 처음 A점에서 위치 에너지는 어떤가요? 여기서 보면 8m입니다. 그죠? 왜? 기준 위치보다 8m 높은 데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4.7 곱하기 10의 3성줄. 그 다음에 나중, 그러니까 B점 2m 낮으니까 마이너스 2m. 그래서 마이너스 1.18 곱하기 13성줄. 그럼 위치 에너지 차이는요? PF 빼기 PI 구하면은 자, 마이너스 5.88 곱하기 13성줄. 자, 이거가 다 똑같죠. 그죠? 그래서 내가 기준점을 어디 잡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의 포인트를 기준점으로 잡을 수가 있다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중력과 역학적 에너지 보존 했는데요. 자, 이 공식 아까 잘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1 에너지 정리식을 다시 쓰면 이런 식으로 이제 갑니다. 이때 만약에 마찰 같은 것이 없어서 비보존력에 의해서 소모되는 일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좌변이 0이 되기 때문에 우변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치 에너지의 차이와 운동 에너지의 차이를 더한 양이 변함이 없게 됩니다. 그 말은 자, 처음 운동 에너지 더하기 처음 위치 에너지 이퀄 나중 운동 에너지 더하기 나중 위치 에너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더한 양을 역학적 에너지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E라고 쓴 것은 역학적 에너지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요거인 경우 일반적으로 항상이 아니라 요거인 경우, 요거 뭐요? 비보존력이 없는 경우에 뭐가 보존된다?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 이게 우리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공식을 운동 에너지를 2분의 1 mv 제곱 그리고 중력 위치 에너지 mgy 요걸 쓰면은 요런 식으로 이제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문제를 우리가 풀어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이빙 선수가 그림과 같이 10m 높이의 다이빙대에서 뛰어내리면 자, 공기 저항이 없다고 치고요. 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식을 이용해서 수면 위 5m를 지날 때 떨어지는 속력을 계산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뭐 이 그림에서 나왔지만은 위치 에너지의 기준점을 수면으로 잡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플러스 10m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수면 위 5m는 플러스 5 플러스 5m가 되겠죠. 그래서 떨어지는 속력을 계산을 해보면 이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찰이 없으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 더하기 위치 에너지의 합이 처음이나 나중이나 똑같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하면 자, 어떻게 되죠? 처음에 운동 에너지는 0입니다. 점프하는 순간에 운동 에너지는 0이고요.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는 있겠죠. 10m 높이에 있으니까. 자, 지금 질량 m은 다 나눴습니다. 모든 항이 다 m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거는 뭔가요? 5m에서의 속력, 그죠? 그 다음에 yf는 5m라는 높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집어넣어서 자, 숫자를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워낙 간단한 계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bf를 구하면은 9.9m/s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 b 물에 닿는 순간에 속력을 구하여라. 물에 닿는 순간의 속력도 역시 똑같이 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지금 yf가 0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yf 0으로 놓으면은 bf가 다른 bf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풀면 여기서 뭐 m은 필요 없으니까 여기서도 나눠져 버리고요. 그러면은 bf는 루트 2gy i 해서 집어넣어서 구하면은 14m/s의 속력으로 수면을
치겠군요. 자, 하나 더 볼까요? 마찰이 없는 높이 20m인 스키 경사면 꼭대기로부터, 그러니까 높이 20m, 여기 보다시피 정지 상태에서 출발하는데 경사면이 끝나는 곳에서 평지가 이어지는데 평지의 운동 마찰 계수는 0.21이다. 자, 경사면 끝에서의 속력을 구하여라 했습니다. 자, 지금 슬로프에서는 마찰이 없다고 치겠습니다. 문제가 그렇게 주어졌죠, 그죠? 그래서 자, A점에서 B점까지 가는 동안에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아까 봤지만은 방금 전에 앞 문제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서 이 식 기억하시죠? 지금 요거랑 이제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냥 공식을 빨리 쓰겠습니다. 유도를 했다 치고 그럼 루트 2GH가 나올 거니까 지금 20m 높이에서 쭉 내려오면은 B점에 왔을 때 19.8m/s가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평지에 오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나요? 평지에서는 마찰이 있습니다. 마찰 계수가 0.21. 그래서 마찰에 의해서 에너지 손실이 나겠죠.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짜 힘이 하는 일은 뭔가요? 마찰에 의해서 그만큼 손실이 나기 때문에 그게 뭐랑 같다? 운동 에너지의 변화랑 같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 에너지 정리와 아까 WNC 하는 식과 위치 에너지가 있는 식을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 이용하면 결국 이렇게 되겠죠. C점에서는 속력이 0이 되니까, 그죠? 정지하니까.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가 있고 이 마이너스들도 결국 없어질 거고, 그래서 M도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D가 미지수죠. 나머지는 다 주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D에 대해서 풀어서 보면 95.2m를 가서 정지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용수철 위치 에너지를 한번 볼까요? 지금 용수철은 자, 압축하거나 늘어날 때 작용하는 힘이 하는 일은 만약에 그 힘을 제거하면 다시 복원이 되기 때문에 중력과 마찬가지로 보존력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여기서 지금 이제 이 점이 평행점인데 내가 압축을 x만큼 시켰어요. 시켰다가 놓으면은 어떻게 되나요? 다시 돌아오죠. 평행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보존력이 이걸 복원력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요것도 중력과 마찬가지로 이 경로에 전혀 무관한 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용수철이 작용한 힘은 변위에 비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x가 여기서 x만큼 압축시켰을 때 x가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더 큰 힘으로 눌러줘야만 우리가 더 눌러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걸 이제 발견한 사람이 훅인데 그래서 요 공식을 훅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K는 용수철 상수, 이 비례 상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힘이 X에 비례를 한다. 그래서 그 비례 상수는 용수철 상수고요. 단위는 뉴턴 퍼 미터입니다. 자, 여기 마이너스 부호를 잘 보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FS라고 해놨습니다. 여기서 S라는 것은 용수철 힘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용수철이 작용한 힘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용수철을 늘리거나 압축시킬 때 우리가 작용하는 힘을 생각하는데 우리가 작용하는 힘을 생각하지 마시고 용수철이 그때 용수철이 작용하는 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자, 여기 B번 그림에서처럼 용수철을 이만큼 압축시킨 경우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렇게 압축시키려면 내 손은 어느 방향으로 힘을 줘야 되나요? 왼쪽으로 내 손은 힘을 줘야 되겠지만은 용수철은 어느 방향으로 힘을 주고 있을까요? 그렇죠? 오른쪽으로 힘을 주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자, 변이 델타 x는 어느 방향으로 일어났죠? 지금 마이너스 방향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때 용수철은 어느 방향으로 힘을 주고 있죠? 플러스 방향으로 힘을 주고 있습니다. 자, 반대 경우를 생각해서 내가 용수철을 이만큼 잡아 내리려면은 플러스 방향으로 잡아 내렸습니다. 그러려면 나는 플러스 방향으로 힘을 줘야 되지만 용수철은 그때 어느 방향으로 힘을 주고 있을까요? 그렇죠. 이 방향으로 힘을 주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방향으로 힘을 주고 있죠. 그래서 x의 변이가 양이면 용수철은 음의 방향으로 힘을 주고 있고 x의 변이가 음이라면 용수철은 양의 방향으로 힘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반대 부호로 힘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수철이 작용한 힘은 마이너스 kx라고 쓴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용수철을 압축할 때 용수철이 하는 일을 생각하면은, 자, 이 힘이 변이에 따라서 변합니다. 그렇지만 x에 비례하기 때문에 일정하게 변하죠. 그래서 0에서 x로 간다고 치면은 처음에 0일 때는 힘이 0이고요. 그 다음에 x만큼 압축됐을 때는 kx가 되겠죠. 마이너스 kx입니다. 그래서 지금 차이가 아니라 평균값을 구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자, 평균 힘을 구하면은 이게 됩니다. 2분의 kx가 되겠죠. 마이너스 2분의 kx. 이게 지금 용수철이 가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그 힘 곱하기 뭐가 되나요? x. 그래서 평균 힘 곱하기 변이 x가 바로 그 평균 힘이 한 일이 되겠죠. 그래서 용수철이, 자, 0에서 x만큼 압축될 때 혹은 늘어날 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kx 제곱의 2를 한다. 자, 이 마이너스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데 변이와 항상 반대 방향으로 힘을 주죠. 용수철이 압축되거나 늘어나거나.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180입니다. 그죠? 아니,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1입니다. 세타가 180도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부호가 붙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반적으로 용수철의 변이가 xi에서 xf로 늘어나거나 압축되는 경우에, 자, 처음 이게 나중 위치, 이게 처음 위치에 관계된 양이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k 곱하기 x의 제곱을 우리가 용수철 위치 에너지로 정의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게 용수철 위치 에너지 변화의 음과 같죠. 그래서 용수철 위치 에너지를 우리가 2분의 1 kx 제곱이라고 정의를 하면 지금 용수철이 하는 일은 아까 중력이 하는 일도 중력 위치 에너지 변화의 음과 같았죠. 그죠? 그래서 똑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알짜 힘이 한 일 중에서 중력이 한 일을 지금 이쪽으로 넘겼는데요. 지금 용수철이 한 일도 여기 썼다가 얘를 갖다가 이쪽으로 넘겨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비보전력이 한 일은 뭐랑 같다? 운동 에너지의 변화, 중력 위치 에너지의 변화, 그리고 용수철 위치 에너지 혹은 탄성 에너지라고도 합니다. 의 변화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비보전력이 없는 경우 아까도 봤지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겠죠. 그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 더하기 위치 에너지. 자, 이번엔 위치 에너지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와 용수철에 의한 위치 에너지 두 항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것이 변하지 않는다. 즉 여기서도 여전히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제를 풀면서 또 개념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량이 0.5kg인 물체가 여기 있는데 수평면 위에 놓여 있고 용수철 상수는 625Nm/m입니다. 그래서 물체는 용수철의 길이가 10cm 줄어든 위치까지 눌렀습니다. 자, 이렇게 눌렀다가 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용수철이 퉁 튕겨내니까 얘가 물체가 이렇게 움직여 가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용수철의 에너지가 탄성 위치 에너지가 저장이 됐겠죠. 이 탄성 위치 에너지가 여기서
중력 위치 에너지로 다 바뀔 겁니다. 그죠? 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이 길이 d, 자 30도이라고 할 때 얼만큼 올라갈 수 있느냐. 그래서 사실 높이 h를 구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자 운동 에너지 더하기 중력 위치 에너지 더하기 탄성 위치 에너지 혹은 용설 위치 에너지, 이거는 처음이나 나중이나 똑같다. 자 처음에 여기서는 어떻게 되나, A점에서 운동 에너지 없죠. 그죠? 운동 에너지도 없고 운동 에너지 없고 중력 위치 에너지도 없습니다. 그랬다가 C점에 가면 어떻게 되죠? 운동 에너지 없고요. 정지했으니까. 그 다음에 용철 탄성 위치 에너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2분의 1 kx제곱은 mgyf가 되겠죠. 그런데 이 높이 h는 d랑 어떤 관계가 있죠? d sin 세타입니다. 그래서 이걸 써서 자 숫자를 집어넣는 거는 여기 숫자들이 다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그죠? 자 x가 여기 10cm로 주어져 있는데 미터로 바꿔주셔야 되는 거, 0.1m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것만 주의하시면서 숫자를 집어넣으면 d는 1.28m 만큼 경사면을 따라서 올라간다는 것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B번 최대 높이의 반이 되는 위치에서 물체의 속력은 얼마인가 했습니다. 이때는 더 이상 운동 에너지가 0이 아니겠죠. 정지하지 않고 계속 움직여 가고 있는 중일 테니까. 그래서 요항만 0이고 요항은 0이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요거는 처음 건 똑같고요. 그래서 그걸 쓰면은 자 일단 높이가 지금 h가 0.64m이니까 0.64m의 반이니까 0.32m 올라가는 데가 되겠죠. 그러니까 yf가 요거의 반인 0.32m 써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2분의 1h라고 이제 썼죠. 그래서 이 항은 0이고 이 항도 0이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되면 이 항이 0이 되겠죠. 그래서 남아있는 항을 쓰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지금 이걸 풀어서 쓰면 bf에 대해서 풀어서 쓰면 여기 되고, 숫자는 뭐 다 주어져 있으니까 뭐 여러분들이 쉽게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할 게 많으니까 우리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속력이 2.5m/s이다. 그때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 버전을 쓰면은 이런 식으로 문제를 아주 쉽게 풀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지금 개화 에너지 버전 뭐 이렇게 요걸 한번 다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 에너지 정리가 어떻게 됐죠? 자, 알짜 힘이 하는 일. 알짜 힘에는 보존력도 있고 비보존력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썼고, 그거는 뭐랑 같다? 운동 에너지의 변화와 같다. 그래서 이게 일 에너지 정리다 그랬습니다. 자, 일 운동 에너지 정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일 에너지 정리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고 위치 에너지가 사실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얘는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이 항이 되죠. 그죠? 왜냐하면 얘가 마이너스 델타 PE랑 같으니까. 그래서 비보전력이 하는 일은 뭐랑 같다? 요거랑 같다. 그래서 다시 쓰면 비보전력이 하는 일은 나중 역학적 에너지 빼기 처음 역학적 에너지, 운동 에너지 더하기 위치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지금 역학적 에너지가 변한다는 말은 지금 비보전력이 하는 일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즉 에너지에 손실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뭔가가 일을 전해주거나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너지가 지금 여기 보다시피 역학적 에너지가 변한다면 에너지는 개를 벗어나서 주변 환경으로 가게 될 것이며, 에너지가 개의 내부에 머무른다면 역학적 에너지가 아닌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변환될 것이다. 그래서 뭐 소리 같은 걸로 손실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마찰 같은 걸로 이제 손실이 돼서 열 에너지 같은 걸로 바뀔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자, 일반적인 에너지의 보존은 우리가 자, 역학적 에너지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에너지는 파괴되거나 생성되지 않고 단지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변화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증명은 할 수 없지만 반증은 되지 않은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이라고 이제 믿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인류를 볼까요? 자, 인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어떤 시간 간격 델타 t 동안에 물체의 외력이 작용해서 한 일이 W일 때 그 한 일을 시간 간격으로 나눈 것. 그러니까 단위 시간당 하는 일을 가리킵니다. 델타 t분의 W가 되겠죠. 그래서 단위는 뭐가 되느냐? 줄 퍼 세컨드입니다. 그걸 우리가 와트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서 일을 가리킬 때 우리가 work, 영어로 work인 W를 썼는데요. 그 W와 여기 나오는 W는 전혀 의미가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을 영어로 일이 work이기 때문에 그냥 부르는 이름이고, 여기서 일률의 단위 W는 W가 아니라요. W라고 부르면 절대 안 되고 와트라고 제대로 불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임스 와트의 이름을 따서 와트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일률의 단위는 와트이고 이건 뭐랑 같다? 줄 퍼 세컨드랑 같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 공식을 조금 다시 쓰면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였죠? 원래 정의가 힘 곱하기 변이였습니다. 그죠? 그럼 이렇게 놓고 보면 델타 t분의 델타 b가 뭐죠? 평균 속도의 정의죠. 그래서 힘 곱하기 평균 속도가 바로 평균 인률이 되네요. 그럼 순간 인률은 어떻게 될까요? 순간 인률은 힘 곱하기 순간 속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자, 단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1와트는 줄 퍼 세컨드고 1kg 미터 제곱 퍼 세컨드 세제곱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 있는데, 뭐 이건 이제 잘 쓰진 않는 단위지만, 자, 그 다음에 인률의 단위로 우리가 또 쓰는 게 뭐냐 하면은 지금 HP라고 써 있는데요. 홀스파워, 즉 마력입니다. 그래서 1마력은 몇 와트냐 하면 746와트입니다. 그 다음에 자, 와트라는 것이 줄 퍼 세컨드니까 인률에다가 지금 요 항을 델타 t를 이쪽으로 옮기면 어떻게 되나요? 인률 곱하기 시간을 하면은 에너지가 되죠. 일이 되죠. 그래서 자, 킬로와트 곱하기 시간 하면은 이건 에너지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1킬로와트는 1000와트고 1시간은 3600초이기 때문에 이걸 곱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와트 곱하기 초가 줄 퍼 세컨드가 와트니까 와트 곱하기 세컨드는 줄이겠죠. 그래서 3.6 곱하기 10의 6성, 즉 360만 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kWh가 에너지의 단위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래서 연습 문제를 한번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질량이 1000kg인 승강기가 최대 800kg의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데, 그림과 같이 승강기가 위쪽으로 움직일 때 지금 마찰력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작용물체들을 그려놨는데요. 지금 장력이 위로 작용하고 있고, 자, 중력이 있고, 그 다음에 마찰력이 아래로 작용합니다. 네, 위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화물을 싣고 승강기가 3m/s의 일정한 속력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전동기가 전달해야 하는 최소한의 인률은 얼마인가? 그래서 힘 곱하기 속도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 지금 승강기가 주고 있는 힘이 요 장력에 의한 힘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얼마의 힘을 줘야 되느냐? 최소한 T가 마찰력과 중력을 이겨내는 힘만큼을 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구하면은 지금 최대 1800kg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1.8 곱하기 10의 3승 kg 되고, 그래서 21,600N 혹은 2.16 곱하기 10의 4승 N의 힘을 줘서 그걸로 얼마의 속도로요? 3m/s의 속도로 가고 있으니까 평균 인률은 힘 곱하기 속도. 근데 힘 요거는 지금 우리가 방금 위에서 구한 장력과 똑같죠. 그래서 곱하면은 6.48 곱하기 10의 4승 와트가 되겠습니다. 혹은 64.8kW라고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걸 743으로 나누면 마력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86.9 마력이라고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자, 또 다른 걸 한번 풀어봅시다. 쾌속정의 일률 뭐 이렇게 하는데요. 자, 1000kg인 쾌속정이 정지 상태에서부터 5초 후에 5초 후라는 게 델타 t가 5초라는 말이죠. 그래서 5초 만에 20m/s로 가속되었다. 그러니까 가속도 A를 우리가 아마 쉽게 구할 수 있을 텐데 A는 얼마인가요? 4m/s 제곱이 되죠. 20 나누기 5요. 자, 물과 쾌속정 사이의 마찰력은 500N이고 가속도가 일정하다면 이 쾌속정의 일률은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자, 문제 풀어볼까요? 자, 알짜 힘이 하는 일은 뭐랑 같다? 운동 에너지의 변화와 같다. 일 에너지 정리를 쓰겠습니다. 근데 알짜 힘에는 지금 쾌속정의 엔진이 내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마찰 때문에 손실되는 일이 있죠. 그래서 그걸 다 고려하는데, 먼저 가속도를 우리가 방금 위에서 구했었죠. 그죠? 쉽게 아마 구할 수 있을 텐데, 가속도는 4m/s 제곱입니다. 그러면 지금 5초 동안에 0에서 시작해서 20m/s를 가는 동안에 얼마의 거리를 움직이느냐, 요 거리를 구하면은 50m가 되겠죠. 요 공식 쓰면 되겠죠. 그래서 자, 끌림 힘에 의해서 손실되는 에너지는 자, 여기 500N 있었죠. 그죠? 곱하기 얼마요? 50m. 그래서 500 곱하기 50 하면은 25,000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5 곱하기 10의 4승 줄이 손실이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자 봅시다. 요 식에서 지금 방금 끌림 힘 구했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쪽 변으로 옮겨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남는 게 뭐죠? 엔진이 하는 일이 되겠죠. 엔진이 하는 일은 결국 뭐죠? 운동 에너지, 나중 운동 에너지 빼기 끌림 힘에 의한 에너지인데, 이 마찰에 의해서 손실된 에너지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사실은 더해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요거 하고 요거 하고 더해줘서 생각을 하면 225,000 줄을 엔진이 일을 해줘야 됩니다. 얼마의 시간 동안요? 델타 t가 얼마였죠? 그렇죠. 5초죠. 그죠? 그래서 5초 동안 엔진 하는 일. 그래서 구하면은 5로 나누면 되겠죠. 4.5 곱하기 10의 4승 와트. 마력으로는 60.3 마력이 되겠죠. 자, B에서 이 배의 순간 인류를 끌림 힘 FD, 질량 M, 가속도 A, 시간 T로 표현하라 그랬습니다. 자, 순간 인류 P는 뭐가 되나요? 지금 힘 곱하기 엔진이 내는 힘 곱하기 순간 속도가 됩니다. 근데 자, F는 MA, 뉴턴의 제2법칙 생각하면은 지금 R자 힘 이꼴 MA죠. 그죠? 그래서 엔진이 내는 힘을 FE라고 하면은 지금 마찰력은 주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FE는 어떻게 쓸 수 있죠? 요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 곱하기 속도. 근데 속도가 어떻게 되죠? B는 AT입니다. 초기 속도는 0이니까. 그래서 이거 다인데 여기서 자, A는 상수니까 안쪽으로 괄호 안쪽으로 집어넣겠습니다. 왜? 지금 요 변은 요거는 요 항은 그냥 상수죠. 그죠? 그래서 곱하기 T. 그러니까 시간에 대해서 지금 시간이 커지면 클수록 순간 일률도 점점 같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일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변하는 힘이 한 일. 그래서 어떤 물체가 위치에 따라서 크기가 변하는 어떤 x방향 힘 fx의 작용을 받으면서 움직이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 자,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제 훨씬 쉽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변하면서 힘이 이렇게 변하고 있을 때 x에 따라서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 그럼 여기 지금 노란색 칠한 요 부분을 보시면은 요때 이제 시간 요 간격 델타 x를 짧게 잡으면은 요 동안에 이제 힘이 거의 변하지 않는다고 보면은 요 넓이가 어떻게 되나요? 요때 힘 fx 곱하기 요 밑변 넓이 델타 x. 그래서 결국은 요 색칠한 요 부분의 면적이 되죠.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다 모으면은 결국 여기서 xi에서 xf로 옮겨가는 동안에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적분을 하면 되겠죠. 지금 뭐 식을 이렇게 길게 써놨는데 결국은 요걸 이제 구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요게 되겠죠. 그래서 적분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곡선 아래 면적을 구한다라는 것과 같죠. 그래서 자, 쉬운 예로 우리가 아까 앞에 나왔던 용수철 같은 경우에 봅시다. 용수철 같은 경우 어떻게 되나요? 자, 용수철 힘은 마이너스 kx지만 지금 용수철을 내가 잡아 내리는 경우를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용수철 힘과 반대 방향으로 내가 힘을 가해줘야 되죠. 그래서 플러스 kx입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이제 그려져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0에서 만약에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의 면적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가 x라면은 지금 요거 값은 뭐가 되겠습니까? kx입니다. 그죠? 그래서 x 곱하기 kx 곱하기 2분의 1 한 게 바로 0에서 x 갈 때 지금 가한 힘이 한 1이 될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용수철은 지금 마이너스 kx만큼의 후계 법칙에 의해서 힘을 가해주고 있고요. 자, 요거 외부 힘이 하는 일은 지금 kx에 힘을 가하고 있을 거고, 요거에서 외부 힘이 한 일은 여기 되겠죠. 그러면은 용수철이 한 일은 뭘까요? 마이너스 부호만 붙여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용수철을 늘리는데 필요한 일. 자, 용수철을 누가 늘리나요? 용수철 자체가 늘리진 않죠. 그래서 지금 내가 늘리는 거죠. 그래서 용수철을 늘리는데 내가 해줘야 되는 일을 구한다고. 그래서 이제 앞에 나왔던 플러스 식인데, 자, 용수철 상수가 80N/m 이고요. 그래서 0에서 4cm까지 늘렸으면은 용수철의 한 일은 얼마인가 했습니다. 그럼 얼마인가요? W가 이거죠. 이거 빼기 0인데, 그죠? 처음 위치가 0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 일일이 지금 숫자를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K의 대신에 80, X, B가 뭔가요? 4cm, 그러니까 0.04m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주시면은 0.064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요 면적이 되겠죠. 그 다음에 B에서는 4cm에서 7cm까지 늘리는데 추가적으로 한 일이기 때문에 요거의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의 면적이란 것은 사실은 이 전체 면적에서 요 면적을 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전체 면적이 뭔가요? 2분의 1 k x c 제곱, 그죠? 그래서 이게 뭔가요? 요거.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요거, 그죠?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은 0.132줄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환 힘이 한 일, 그래서 특별히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면적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소 길었지만 5장 에너지 봤습니다. 처음에 한번 회상을 해봅시다. 2일, 그죠? 2일 어떻게 정의됐나요? 힘 곱하기 변이, 그리고 각도가 있을 때는 코사인 세타 집어넣었었죠, 그죠?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라는 양을 도입했고요. 1 에너지 정리. 1 에너지 정리는 어떻게 해요? 알짜 힘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나왔었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중력 위치 에너지, 용수철 위치 에너지 나왔었고, 그러면서 우리가 보존력, 비보존력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었고요.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일률, 그러니까 일률이라는 것은 단위 시간당 얼마만큼의 일을 하느냐 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힘이 변이에 따라서 변할 때 그 힘이 한 일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할 게 조금 많아 보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씩 차근차근 공부하다 보면 사실 생각보다 어려운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씩 잘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